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하얼빈이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한 하얼빈은 이미 24일 오전 7시 56만 명이 넘는 폭발적인 예매 관객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예매의 추이는 하얼빈 제작사의 전작 서울의 봄의 2.9배, 또 다른 천만 영화 파묘의 1.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개봉 후 극찬하는 관객들의 평가까지 나오면서 천만 관객은 시간 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탄핵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영화 하얼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개봉하자마자 하얼빈을 본 국내 관객들은 보고 왔는데 영상미 끝장입니다. 한국 특유의 과도한 심파 없어서 오히려 좋아. 가슴 뭉클해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음. 하얼빈 VIP 시사에 다녀왔는데 꼭 보셔야 하는 영화입니다. 미장센도 죽입니다. 보다가 울었어요. 2시간짜리 광화문 으로의 초대장. 가슴 먹먹하게 보다가 카레우라에서 눈물이 터졌음. 마지막 나레이션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았음. 천만 가자. 천만 아닌 2천만 갑시다. 하얼빈은 3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근래 한국 영화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리얼리티와 비장미까지 선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스케일은 독립운동의 숭고함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영화적인 경험을 선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 하얼빈의 개봉은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일본 국민 배우가 된 현빈과 드라마 도깨비로 알려진 이동욱까지 등장하자 일본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에서 한 팬은 와 현빈이 이런 영화를 찍는다고 일본 팬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일본 넷 우익들은 반일 영화라면서 영화와 함께 현빈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들은 안중근 의사를 두고 범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넷 우익의 의도와 다르게 정치에 무관심하고 역사도 잘 모르는 일본 젊은 층들은 현빈과 이동욱이 나오는 이 영화에 기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빈은 안중근 배역을 맡으면서 한류 스타로서의 고민은 단 1%도 없었다고 말하며 오로지 안중근 장군의 존재감 때문에 고민했고 결국 안중근 역을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보고 싶다. 일본에서도 히트칠 거야. 틀림없이.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 현빈도 이 안중근 역을 고민했을 거야. 수고했을 텐데 현빈은 이제 일본에서 장사할 생각이 없나. 이 영화는 일본도 문무성이나 외무성이 추천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어. 역사에 남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멋진 인물이었는지 이 영화를 보면 증명되는 것이다. 영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역의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 릴리 프랭키가 나옵니다. 릴리 프랭키는 독립군의 척결 대상인 이토 히로부미 역을 연기했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로 2018년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어느 가족에도 출연했습니다. 또한 태풍이 지나가고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으로 국내 영화 팬들에게는 친숙한 얼굴입니다. 일본에서는 릴리 프랭키가 왜 이런 영화에 출연했느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팬들은 현빈 못지않게 릴리 프랭키도 대단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영화 하얼빈은 이미 지난 9월 토론토 영화제에 초청되어 폭발적인 관객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현빈, 이동욱이 토론토 국제영화제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현지 여성 팬들은 현빈과 이동욱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현빈과 이동욱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이런 광경은 어떤 헐리우드 스타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둘은 팬들에게 하나씩 사인해주면서 완벽한 팬 서비스를 선물해줬습니다. 하얼빈은 제4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청되어 상영되었습니다. 월드 프리미어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단숨에 토론토 국제영화제 화제작으로 등극했습니다. 또한 상영 후 현빈, 이동욱이 진행한 인 컨버세이션 위드 행사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루머스의 케이트 블란셋, 에밀리아 페레즈, 조 세다나 등 소수의 세계적인 감독과 배우만이 진행한 행사로 관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북미의 관객들이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보고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현빈과 이동욱을 보고자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한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80년대 자란 서양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은 일본이나 중국 문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문화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것은 상쾌합니다.
그 역사 일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역사를 말하는 것을 꺼리지 마세요. 이웃이 그것을 회개하거나 그 행동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아무리 피하더라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내가 공부한 한국 역사에 대한 작은 부분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우는데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영화 정말 대단해요. 방금 TIFF 프리미어에서 다 봤어요. 마지막이 정말 감정적이었어요. 와우. 이 영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였구나. 진심 영상미에 가슴이 메이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국민들이 봐야 할 교과서 같은 영화가 되길 빕니다. 지금의 버러지 같은 정치인들이 뭐라 헛소리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역사적인 인물은 전설이며 위기에 처한 그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영웅이자 등대입니다. 영화 하얼빈에 대해 미국 영화 매체 버라이어티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영화라며 역사적인 사건을 미학적으로 통쾌하게 묘사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얼음처럼 차가운 지옥 풍경을 가로지르는 안중근 의사의 외로운 장면을 시작으로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며 역사적 작품을 스릴 넘치는 네오누아르로 변환시킨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바탕으로 하얼빈은 가장 먼저 해외 중에 북미에서 개봉을 준비했습니다. LA에서는 12월 25일에 개봉하고 뉴욕과 시카고에서는 내년 1월 3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영화 하얼빈은 북미뿐만 아니라 전세계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이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3대 극동 국가와 그들의 격동의 역사에 논란이 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흥미로울 것 같아요. AB로서 저는 한국 토박이 친구와 일본 토박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토론할 수 있을지 알아볼 거예요. 과도한 로맨스나 떠드는 것 없이 한국 독립운동을 다룬 색채가 없는 스파이 콘텐츠인 만큼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없다. 진지함, 긴장감, 스릴. 역사는 잊혀지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해외 팬들은 이 영화에 이같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촬영 중에도 하늘이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신화산 전투는 안중근 장군을 비롯한 대한의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투입니다. 처절한 대결이 펼쳐졌던 전투이기에 아비 귀환의 현장을 영화에 담는 것에 큰 공을 들였는데 신화산 전투씬을 촬영하던 당시 국내 촬영지에 유례없던 폭설이 내려 실제 100%의 눈을 담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스크린에서 압도적인 영화적 쾌감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도 역사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과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한 위안부나 일제강제징용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기에 지금 시점에서 영화 하얼빈은 큰 울림을 준다고 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지금 시점에 개봉한 영화 하얼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시기에 적합한 영화다. 국난이 벌어졌을 때 이상한 힘을 발휘하는 국민들. 시기 한번 기가 막히네. 흥행 가보자고. 요즘 시기에 정말 딱 맞게 개봉하네요. N차 관람 하랍니다. 신파가 아닌 그렇다고 액션과 우락에 치중하지도 않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항일 영화. 서늘한데 뜨겁고 담담한데 비장하다. 영화 하얼빈이 지난 크리스마스에 87만 명이 관람하며 개봉 이틀 만에 100만 돌파를 이뤄내 역대급 대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이 수치는 서울의봄보다 빠른 속도로 12월 최고 오프닝 스코어 아바타2도 넘어섰습니다. 영화 하얼빈은 꽁꽁언 올 겨울 시장에서 한국 영화의 부활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관객들은 현 시국과 맞물린 시의적절한 메시지가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했는데 특히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전율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극중 이토 히로부미 역을 맡은 일본의 유명 배우 릴리 프랭키는 이 같은 대사를 합니다. 朝鮮という国は数百年間愚かな王と腐敗した時世たちが支配してきた国だがわしはあの国の民たちが一番の悩みの種だ恩恵を受けたこともないのに国難のたびに変な力を発揮する 이 대사는 실제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 장군의 기록에 기반해서 만든 대사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관객은 이 영화의 마지막 무렵 안중근의 대사가 요즘 매주 이어지는 응원봉 불빛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대사는 이러했습니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영화 하얼빈의 우민호 감독은 인터뷰를 하면서 울먹였는데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할 때가 30살이었고 동료들 모두 20, 30대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번 탄핵 시위 때 주체가 된 한국의 20, 30대 젊은 세대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민호 감독은 젊은 분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싶었다. 고맙고 죄송스러웠다. 혼란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자긍심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개봉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화 하얼빈이 개봉되자마자 1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는데 일본 우익들은 또 반일 영화가 흥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K-드라마를 본 젊은 층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일부 일본인들은 역사를 제대로 봐야 한다며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 영화는 기대할 수 있다. 한국형의 역사 영화 보고 역사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일본이 나쁘다. 흥미진진하다. 일본에서도 개봉해주세요. 한국은 민주주의가 가라앉았지만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어라? 안중근 의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영화 보고 공부해라. 시위에 참가한 후 영화 보고 술 마시면 굉장히 후련할 것 같아. 일본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탄핵 시위에 K-팝이 불려지는 것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데 영화 하얼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극장가에서는 영화 하얼빈이 폭발적인 관객을 끌어모았는데 성탄절 저녁 광화문에서는 시민들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다시금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며 응원복을 들고 나온 시민들은 추위를 이겨내며 함께 걸었습니다. 이것은 영화 하얼빈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안중근 의사의 헌신을 닮은 지금 시대 한국 젊은이들의 목소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위해 외국인들이 크리스마스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는 중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일본 매체 중원현대는 26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수수께끼에 한국 시위 체험 투어가 대유행하고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의 SNS에서 한국 시위 체험 투어가 고조되고 있다며 주말에는 모두 한국에 가자. 우리는 요전날 한국에 다녀왔지만 그런 즐거움은 없었다라며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시위 체험 투어가 최신 유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의 젊은이가 국내에서 그런 시위를 한다면 한 발로 인생이 끝난다며 한국에서 시위에 참가하는 것으로 폐쇄감 넘치는 일상생활에 우울함을 말게 하자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한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질문하자 한국 시위 체험 투어는 초급편이라며 이것을 클리어한 후 상급형은 이란이나 시리아의 수도 시위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성에 관계없이 평소의 울분을 맑게 하기에는 좋을지도 모르겠다. 스트레스, 울분을 아는 사람에게 시위 체험 투어는 기획하면 의외로 많이 참가해 새로운 한국의 관광자원이 될 것 같다. 뭐 중국에서는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우선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한국 측은 중국인 관광객은 대환영이고 중국인 관광객은 새로운 체험형 이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응원봉을 흔들며 탄핵 시위는 즐거울지도 모르겠다. 중국 국내의 폐쇄감과 시민의 불안이 굉장하네요. 그 안에 대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에서는 영화 하얼빈과 한국 시위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영화 하얼빈은 한국에 이어 25일 싱가포르와 미국 LA에서 개봉을 하고 1월 초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전역에서 개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알령이 여전한 중국에서는 개봉 소식이 들리지 않자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 영화라면 중국에서 개봉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하얼빈의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반일 영화 중 보기에 좋지 않은 영화는 없습니다. 설득에 관한 영화든 역사적 내용에 관한 영화든 모두 매우 현실적입니다. 안중근 열사의 총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일본어를 해야 했을 것이다. 안중근 의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신이야. 그가 암살한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야. 한국은 이런 역사의 중후함을 찍을 수 있다. 중국, 북한, 한국 공동으로 인증한 항일 의사. 중국에서 개봉하나요? 국내 이 영화가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은 가능하다. 안중근은 우리나라도 인정한 항일 의사다. 중국에서는 항일 투쟁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를 인정하면서 이런 영화라면 중국에서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중국 하얼빈에서 빙설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내심 하얼빈 영화가 글로벌 흥행을 이루면 관광객들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하얼빈은 실제 하얼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얼빈은 물론 중국에서는 1%도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실제 독립군들이 활동한 중국 및 러시아 지역을 가장 리얼하게 그려낼 수 있는 곳으로 몽골, 라트비아, 한국 등지에서 6개월 동안 촬영했습니다.
영화 하얼빈은 115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지만 마치 지금 이 시국을 두고 울림 있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화의 개봉 시기 또한 운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2023년 12월 개봉 예정이었지만 2024년 6월로 미뤄졌고 또 2024년 9월 추석으로 확정되는가 싶었지만 또다시 2024년 12월로 미뤄졌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개봉 시기가 밀리면서 불안감을 나타냈지만 마지막 결정된 12월에 비상계엄과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결국 계속 밀려서 개봉한 12월은 이 영화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영화 하얼빈을 극찬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일부 관객들은 실망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화 하얼빈이 그동안의 흥행 공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가슴을 떨리게 하는 호쾌한 액션도 가슴을 뜨끈하게 달구는 남자들의 끈끈한 우정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네티즌은 이 영화를 보고 근데 진짜 하얼빈은 위인을 다루는 스토리 영화라기보다 그냥 당시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와닿는 게 많았음. 심리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마냥 일본과 한국 구도가 아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또한 또 다른 네티즌은 그냥 감정호소, 심파극이 아니라 그 당시 여러 독립투사들의 심경을 잘 표현한 영화, 적잖은 와이드샷의 연출들이 돋보인다. 생각보다 드라이하고 배우분들의 얼굴은 적당히 보여준 영화, 특히 기차한 흔들거림을 이용한 연출이 기억에 남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우민호 감독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안중근 의사가 슈퍼맨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와 동떨어진 영웅처럼 묘사하고 싶지는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민호 감독은 이 영화를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연출했는데 오히려 이 같은 연출이 장엄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게 해주며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를 인상 깊게 본 관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절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독립군의 삶 같은 영화. 펑펑 눈물 범벅. 너무 위대하고 우리 모두가 독립운동가 선생님들께 빛을 지고 살고 있네요.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과 2024년에 남태령역. 선조들의 기계 하나는 그대로 물려받음. 지난 20일 서울과 가천에 있는 남태령고개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전국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와 시위를 펼치려고 했는데 경찰의 진입이 막히자 시민들이 달려와 서로 도우며 힘을 합쳐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행진하는 시위가 자주 목격되었는데 이렇게 시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목소리를 내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정봉준 투쟁단은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에 진입하려 했습니다. 한남관저와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집회장으로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경찰청은 교통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한 통보를 하며 진입을 막았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측은 집회결세 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항의했고 무려 약 32시간 동안 밤샘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SNS에 알려지자 광화문 등지에서 탄핵초크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 다수가 남태령 현장으로 달려와 합류했습니다. 남태령으로 모이던 시위대는 자리를 잡고 시위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 트랙터 적재함을 급히 꾸며 만든 무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회는 남태령을 찾은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제2의 광화문 광장이 되었습니다. 농민과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차 빼라를 외쳤습니다. 시민들은 강추위 속에서도 밤을 지새우며 다음날 아침까지 노래와 춤, 체조 등으로 견뎠고 각지에서 보낸 음식을 농민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농민과 시민들은 각종 농민 발언을 통해 농민이 놓인 어려움에 공감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대치 현장으로 모여들면서 남태령역 인근에 시민들이 무려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추운 날씨 때문에 밤사이 저체온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추위를 견디던 사람들이 남태령역 내부에서 버티고 몸을 녹인 후 다시 시위에 합류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SNS를 통해서 전파되자 시민들이 따뜻한 음료, 토스트 등을 배달시켜 주었고 지하철역 앞에서는 핫팩과 간식, 목도리, 장갑 등을 챙겨주었습니다.
또한 밤새 시민들이 돈을 모아 배차한 난방버스가 도착하자 거리에서 환호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과 농민들이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 강추위 속에서 시위를 펼치는 놀라운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K-팝 응원봉의 탄핵 시위에 이어 이날 남태령 트랙터 시위까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에 트랙터를 막아선 경찰버스의 사진이 게시되었는데 여기에 농부들이 완전히 합법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지만 경찰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남태령 주변의 교통을 완전히 차단했다. 완전히 부패하고 의심스럽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트랙터 시위는 해외에서만 주로 봐오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영국에서는 농부들이 트랙터로 시위를 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는데 영국 매체 더 타임즈는 농부들이 상속세 변경에 항의하며 도보를 가로질러 트랙터를 운전하다 라는 제목으로 도로를 달리며 시위하는 영국 농부들의 트랙터 시위를 전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120대가 넘는 트랙터가 영국 웨스터민스터를 돌며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아이다호에서 주지사가 물 사용을 제한하자 농부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나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농부들이 낮은 가격, 높은 세금, 이후 환경 규정에 항의하여 주요 고속도로와 도로를 트랙터로 막았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네티즌들은 농부가 없으면 음식도 없고 정치인도 없고 기생충도 없다. 농부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라고 말하며 지지하는 목소리를 했습니다. 한 SNS에서는 프랑스 정부에서 파리를 봉쇄하자 농작물을 불태우고 트럭을 넘어뜨리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한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유럽 트랙터와 한국 트랙터의 차이라며 한 게시물을 게시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주었는데 유럽은 일단 불을 지르지만 한국은 평화롭게 시위를 펼치며 한 농부가 트랙터 기념사진 촬영 운전석에서 라고 써붙인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현장까지 시민들이 찾아와 농부들과 함께 시위를 펼친 한국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날 트랙터가 오자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막으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달려들어 트랙터의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도로를 막자 K-트랙터의 첩보작전이 펼쳐졌다고 했는데 인도로 올라가 저지선을 뚫고 동작대교를 내달리는 트랙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국 시위대의 폐기에 경찰청이 백기를 들었고 트랙터에 서울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밤새도록 남태령에서 집회를 이어오던 시민들은 차벽이 열리자 해냈다며 크게 환호했습니다. 이어 트랙터가 남태령에서 한강진역으로 들어오자 기다리고 있던 이들의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한 시민은 트랙터 기깔나더라, 실제로 보니까 멋있음 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은 한강진역에 갔더니 끊임없이 오는 김밥들, 따뜻한 음료, 핫팩, 과자, 물, 깔개, 담요, 의료부스, 난방버스, 자발적인 쓰레기 청소가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외치던 방 빼라, 차 빼라, 계단턱, 케이블선 조심한네, 그리고 만난 야빠들과 개막식 전까지 싸우지 말고 좋은 세상에서 머리채 잡기로 했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 K-팝 팬들과 야구 팬들은 이번 시위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 감동이야 감동. 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가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시골에서 트랙터를 타고 온 농민들은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에 감격해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남태령에서 행진할 때 한 농민이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농사지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한다는 소나트를 보여주는 농민도 보였고 트랙터에 내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한 농민은 문을 닫지 않고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농민과 시민들과의 연대는 연령과 지역을 넘어선 진정한 화합이었습니다.
남태령령 집회 중 사당역 행진 직전에 한 농민이 구역마다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를 본 한평생 농민이셨던 외할아버지를 둔 손녀라는 한 20대 여성은 그간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늠이 돼서 너무 찡했음. 앞으로도 쭉 관심 가지고 연대 투쟁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패기 있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농민도 국민이다. 길 비켜라 이놈들아. 이상 쓸망이었습니다.